대표님, 제가 지금부터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좀 있어서 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공약들이 과연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다 맞는가, 아니면은 정말 구의원이나 구청장이 해야 될 공약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 공약들에 대해서 그 대표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유권자인 국민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네, 저희도 지금 이제 그 공약, 이제 후보자 공약이 오늘 네. 아침 9시에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매니페스토 방식으로 이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이라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공직선거법에 보면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네. 시장, 이제 뭐 구청장. 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을 반드시 적도록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매니페스토 방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 방식대로 한다면 이 공약들을 네.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많은 공약집이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거기 뭐 보면은 집수리 해주겠다 이런 공약까지 다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정당에서 하는 건 있습니다. 노인들한테 경로당에서 5일, 네. 일주 7일 동안 이제 점심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당에서 하는 공약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경로당이 노후가 돼서 이번에 새로 개축을 해주겠다. 이런 것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뭐 누가 했는데 의회는 요거는 반대하겠다. 이런 것들도 들어가요. 네. 이거는 사실은 국회의원이 네. 할 만한 공약은 아니죠. 만약 이 방식대로 한다면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도 이 내용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이게 대통령이나 네. 그다음에 구청장, 시장 이런 네. 장들만 매니페스토 방식. 음.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번에 공약집 한번 읽어보셨죠? 네, 네. 내용이 공약이 몇 개든가요? 보통 30개, 40개 뭐 네. 이렇죠. 그 내용들을 만약 이 방식대로 다 나열했다? 네. 이 공약집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매니페스토 방식에 의한 공약집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나. 이거 법을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들지 이분들이 않습니까? 만드실 네. 거예요. 이제 후보 되셨다가 이제 되시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이건 좀 바꿔주시는 게 맞지 네.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정말 찬성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이분들은 전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통령이라든지 구청장만 매니페스토에 해당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그게 맞는 거잖아요. 요번에 우리가 매니페스토 이 방송을 하면서 한번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다음 선거 때는 그 국회의원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세 분의 후보가 있는데 세 분의 후보들의 공약들을 좀 보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에서 최고의 격전지라는 게 북구갑입니다. 네, 세 분 다 대단하신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 공약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자잘한 것들이 있어요. 네, 뭐 봉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지금 시의원 분들이시나 구의원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실제로 우리 복지센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나올 만한 굵직굵직하고 진짜 국회의원들이 아니면 좀 어려운 만한 사업, 네. 또 비전 있는 사업, 이런 정책 공약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북구갑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거의 3개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북구갑은 어디를 끼고 있냐면 낙동강변을 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낙동강 그 주변에 경관이 참 좋지 않습니까? 네, 거기 뭐 서울에서도 리버뷰라 그러는데 낙동강도 똑같아요. 부산도 리버뷰가 참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명품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공약을 뭐 세부적으로 후보자 공약이기 때문에 네. 말씀을 잘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분들은 그거를 길을 아니면 그 강변을 조성하겠다. 그
아까 얘기한 우리가 매니페스토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안 적어놨어요. 근데 이만큼 할 수도 있고 이만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우리가 그거들이 공약이 참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나중에 이행 가능한 공약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냥 터트려 놓고 네. 나중에 당선되면 끝!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검증하고 싶은 건데 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검증할 방법이 없다. 근데 일단 공약은 그게 첫 번째가 맞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낙동강을 따라서 경부선이 옛날 구경부선이 네. 지금 현재 경부선이 오죠. 네. 구포거쳐서 부산역까지 가는데 네. 아시겠지만 거기가 구포선까지 끝나서 네. 거기서 이제 그 부산역까지 오는 거는 없어져 버리죠.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는 게 덕천역이 네. 구포 덕천역 환승센터처럼 만들어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덕천역까지 오는 그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경부선 부지를 지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위에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그 남은 공간에 뭘 할 건가. 그 다음에 그 덕천역이 이제 더 확장이 되고 어떤 분은 이제 그걸 더 연장을 해서 저 가덕도까지 연결하겠다는 이제 공약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검증이 정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중앙정부의 예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네. 뭐 한다면 좋죠. 거기에다가 뭐 인공섬 같은 것도 띄우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덕천역 쪽에 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이런 부분까지도 공약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분들은 거기에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네. 뭐 일자리 센터까지 만들겠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네.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국회의원들이 할 만한 굵직굵직한 사업이 과연 들어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 북부 쪽에는 체육 시설을 강조하시는 그 공약들이 많아요. 네. 문화, 체육 네. 이것들을 강조하는 게 북부갑의 공약들이 상당히 거의 세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제일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대표님께서 보실 때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 각자 국회의원이고 구청장이고 시의원이고 구의원이고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에 걸맞는 공약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보이고 가끔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앞으로 우리가 매니페스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강화시켜 가지고 발굴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까요? 그것도 있고요. 매니페스토 방식대로 이행하겠다 검증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네.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네. 정말 뭔가 필요한가 하는 거 국민들 그러니까 저를 찍어줄 분들 이제 이분들한테서 어필할 수 있는 정말 간절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미래를 위해서 예.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부산이잖아요. 네. 부산에 정말 걸맞는 정책들. 어떤 때는 혼자 할 수도 있고, 예. 뭐 북구 같으면 북구 가불이 나눠졌지만 가불이 네. 합쳐서 해야 되고, 그다음 강서 뭐 예. 주변에 있는 뭐 부산 진 뭐 이쪽까지 다 국보 뭐 해서 사하구까지도 네. 다 포함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 합쳐서 뭐 부산, 울산, 경남이 합쳐지는 네. 네. 이런 사업까지도 다 구상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해안이죠. 네. 내가 앞으로 미래를 네. 볼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관심과 간절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다들 보니까 좀 이렇게 협치 이야기하면서 실제 협치해야 될 국회의원들끼리는 협치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가 그냥 각자 도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정책 실종. 그렇죠. 네. 네. 정책 그런 것 실종인데 같습니다. 정책 실종이 되면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입니다. 네. 그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북구 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구 갑이나 을이나 강서 좀 더 가자면 낙동강 벨트 이야기하는 사갑 을까지 이렇게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사상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자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해서 후보자들이 그것들을 좀 참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도록 저희가 많이 힘을 써야죠. 이게 그 그분들한테 그런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건 저희 국민들이에요. 네, 저희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번 선거는 뭐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반드시 다음 선거부터는 우리 화정야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나아지는 공약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네.